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점화원에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열 에너지원 중 전기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의 발생 원인이 있다. 다음 중 전기 에너지원의 발생 원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열 에너지원에 대한 그 종류인데,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원이냐, 뭐 기계적인 에너지원이냐, 뭐 화학적인 에너지원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전기 에너지원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저항 가열, 2번 마찰 스파크, 3번 유도 가열, 4번 유전 가열. 자, 보기 중에서 전기 에너지의 발생 원인으로 속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2번. 마찰 스파크는 전기적인 열 에너지원이 아니라 바로 기계적인 열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2번. 방폭 구조 중 전기불꽃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기름면 위 또는 용기 외부에 존재하는 가연성 증기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는, 자, 방폭 구조 중에서 그 용기 내부에 기름 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착화되기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기름 속에. 그래서 답은 3번의 유입 방폭 구조 되는 겁니다. 유입 방폭 구조. U자가 바로 기름 U자예요. 그래서 기름 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바로 착화되기 어렵게 하는 그러한 구조. 답은 3번의 유입 방폭 구조. 3번이에요. 다음 문제 3번. 물에 황산을 넣어 묽은 황산을 만들 때 발생되는 열은, 자, 이거는 열의 그 종류 중에서 그 묽은 황산 같은 경우에는 황산을 물에 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에 용해될 경우에 발생되는 열이 뭐예요? 바로 용해열인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묽은 황산을 만들 때 발생되는 열은 용해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문제 4번. 정전기의 발생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자,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원이 되겠죠. 그죠? 정전기 같은 경우. 그래서 1번에 자동차의 장시간 주행, 2번에 위험물 5개 탱크의 석유류 주입, 3번에 공기 중 습도가 높은 경우, 4번 전기 부도체의 마찰. 자, 보기 중에서 정전기의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것은 3번이죠. 자, 공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오히려 습도가 낮은 경우에 정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전기의 발생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5번. 섭씨 30도는 랭킨 온도로 나타내면 몇 도인가? 자, 이거는 이제 온도를 환산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섭씨 온도를 랭킨 온도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섭씨 온도를 자, 랭킨 온도로 바꾸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랭킨 온도를 구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랭킨 온도. 자, 랭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자, 랭킨 온도는 바로 화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는 거예요? 460을 더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에다가 얼마? 460도를 더한 것이 랭킨 온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섭씨 온도를 먼저 무엇으로 바꾸냐? 바로 화씨 온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화씨 온도로. 자, 그래서 화씨 온도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자, 화씨 온도는 얼마냐?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그죠?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32도가 되는 거죠. 32도. 그죠? 이게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여기 섭씨 온도에다가, 자, 얼마를 대입해 주냐? 지금 섭씨 온도가 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30도를 자, 대입해 주시는 거예요. 섭씨 온도. 그래서 대입을 해 보시면 이제 화씨 온도가 몇 도냐면 화씨 온도가 86이 됩니다. 86. 86. 그러면 랭킨 온도는 요 화씨 온도에다가 460만큼을 더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546이 됩니다. 있나요? 546.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화재 원인이 되는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 중 틀린 것은, 정전기의 발생
방지 대책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상대 습도를 높인다. 그죠?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면 정전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했죠. 2번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맞고요. 3번 접지 시설을 한다. 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런데 4번에 가능한 한 부도체를 사용한다. 아니죠? 이제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체 물질을 사용해야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 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기계적 점화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자, 1번 마찰열, 기화열. 자, 마찰열은 기계적 점화원 맞아요. 그죠? 그런데 기화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학적 점화원이 되는 거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용해열, 연소열. 자, 용해열과 연소열은 둘 다 화학적 점화원이 되는 거죠. 틀렸고요. 3번 압축열, 마찰열. 그죠? 요 압축열과 마찰열 둘 다 기계적 점화원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정전기열은 전기적 점화원이죠. 그리고 연소열은 화학적 점화원이죠. 그죠? 그래서 기계적 점화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3번입니다. 압축열과 마찰열. 답은 3번. 다음 문제 8번. 인화점이 40도씨 이하인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 설비는 방폭 구조로 설치하는데 용기의 내부에 기체를 압입하여 압력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는?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저장하려고 하는 이거 용기 안에 어떤 기체로 압력 기체로 그 압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그 폭발성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충분한 압력을 채워놓는 거예요. 자,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압력 방폭 구조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용기 내부에 압력을 채워놓음으로써 외부에 있는 폭발성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압력 방폭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다음 문제 9번. 1kcal의 열은 약 몇 줄에 해당하는가? 이것도 이제 계산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암기. 자, 무엇을 암기하시냐면 1칼로리. 자, 1칼로리가 자, 몇 줄이냐? 자, 보세요. 이 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열량의 단위고요. 그죠? 열량의 단위인데 이것을 자, 1의 단위로 바꿔주면 줄이죠. 대략 얼마냐? 4.186 줄입니다. 맞나요? 1칼로리. 왜냐면 우리가 그 열량이 있으면 그 열량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칼로리가 대략적으로 4.186 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1칼로리가 아니라 1kcal를 물어봤죠. 1kcal. 몇 배? 몇 배예요? 1000배. 그죠? 1000배. 1000배 해주니까 1000배를 곱해주면은 1000배 해주면 4186 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1칼로리는 대략적으로 4.2줄이다. 우리 전기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1칼로리를 대략적으로 4.2줄이다. 정확히 하면은 4.186 정도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1kcal는 얼마다? 4186줄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에 있네요. 2번. 다음 10번. 정전기에 의한 발화 과정으로 오른 것은? 자, 정전기의 발생 과정 있죠? 정전기의 발생 과정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메커니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전기는 일단 그 정전기가 발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하가 먼저 발생해야 되는 거죠. 전하가 발생. 자, 전하가 먼저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이냐? 그 발생된 전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 그죠? 축적이 돼야 돼요. 축적. 그래서 전하의 축적 많이 쌓여 있어야 돼서 쌓여 있는 상태에서 뭐가 되면 방전이 이루어지면 바로 발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해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11번. 착화온도 500도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착화온도. 착화온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착화온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착화점, 발화점을 의미하는 건데 그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불꽃을 대지 않았는데도 뭐예요? 스스로
연소하는 거잖아요. 연소하는 최저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500도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러면은 500도씨로 가열을 하면 산소 공급 없이 인화한다. 아니죠. 산소의 공급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산소의 공급이 없는 거는 그죠? 자기 연소가 가능한 물질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염류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공급원이 없으면 어때요? 연소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1번 틀렸고요. 2번 500도씨로 가열하면 공기 중에서 스스로 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죠? 착화 온도가 500도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라는 얘기예요. 그게 몇 도라고요? 500도씨라고요. 그죠? 2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3번 500도씨로 가열하여도 점화원이 없으면 타지 않는다? 아니라고요. 점화원 없이 스스로 탄다고요. 그죠? 3번 틀렸어요. 4번 500도씨로 가열하면 마찰열에 의하여 연소한다?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죠? 답은 2번이 맞습니다. 2번. 다음 12번.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자, 암기하셔야 되겠죠? 각각 물질별로 인화점이 있어요. 인화점이 다 다른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데웠을 때, 가연물에 불꽃을 데웠을 때 연소가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바로 인화점이죠. 인화점. 자, 그럼 보기 1번에 산화프로필렌은 인화점이 영하 37도씨 정도 되고요. 2번에 이황화탄소는 영하 30도. 3번에 메틸알코올은 영상 11도에서 인화가 돼요. 그리고 4번의 등유는 43도에서 72도 사이에서 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1번이죠. 산화프로필렌 영하 37도에서 인화가 됩니다. 답은 1번. 다음 13번. 25도씨에서 증기압이 100mHg이고 증기 밀도가 2인 인화성 액체의 증기 공기 밀도는 약 얼마인가? 단 전압은 760mHg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증기 공기 밀도를 구하는 문제예요. 증기 공기 밀도 구하는 공식. 자, 한번 써볼게요. P분의 P'D 플러스 P분의 P 마이너스 P'. 자, 이거인 거죠. 그렇죠? 이게 증기 공기 밀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 P. 자, P가 바로 이거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P가 대기압을 의미하고요. 요 P'이 요게 증기압. 증기압을 의미해요. 그 D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증기 밀도입니다. 다 문제에 다 나왔어요. 문제 나왔으니까 대입만 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죠. 자, 일단 대기압이 얼마냐? 대기압이 760 수은주입니다. 760 분의 증기압이 100이라고 했죠? 증기압 100 곱하기 그 다음 증기 밀도가 2라고 했어요. 2 플러스 760분의 대기압 마이너스 증기압이죠? 760 마이너스 100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증기 공기 밀도는 대략 1.13 정도가 나오네요. 답은 1번. 다음 14번. 일반적인 방폭 구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방폭 구조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의 내압 방폭 구조, 2번 유입 방폭 구조, 3번 내화 방폭 구조, 4번 안전증 방폭 구조. 그래서 보기 중에서 방폭 구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3번의 내화 방폭 구조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답은 3번. 다음 15번. 연소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점이 인화점이 있고 연소점이 있고 그 다음 발화점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온도 중에서 연소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다. 이게 뭐예요? 점화원 없이 스스로 탄다고요. 바로 이거는 발화점에 관한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산화하면서 발생된 열이 축적되어 불이 붙는 최저 온도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3번.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 온도다.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이것은 인화점에 관한 거죠. 다음 4번. 인화 후
일정 시간 이상 연소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온도다. 바로 이것이 연소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소점 같은 경우에는 인화점보다 대략 5에서 10도 정도가 높아요. 맞나요? 그래서 인화된 후에 연소가, 그러니까 불꽃을 제거해도 연소가 지속 가능한 온도, 그것이 바로 연소점이라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6번.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액체가 공기와 혼합하여 기상부에 다른 불꽃이 닿았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의 액체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뭐예요? 자, 불꽃이 닿았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인화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2번이에요. 다음 17번. 열 에너지원 중 화학열의 종류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화학적인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1번, 자연 발열이라 함은 어떠한 물질이 외부로부터 열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자연 발열입니다. 외부의 열 공급 없이 스스로 발열한다. 자연 발열. 맞는 거죠? 2번, 분해열이라 함은 화합물이 분해할 때 발생되는 열을 말한다. 이건 그대로예요. 분해열이니까 어떤 화학물질이 분해했을 때 발생하는 열이다. 맞죠? 3번, 용해열이라 함은 어떤 물질이 분해될 때 발생되는 열을 말한다. 아니죠. 분해될 때 발생되는 열은 분해열이라고요. 그럼 용해열은 뭐예요? 용해열은 녹았을 때. 그죠? 자, 어떤 물질이 액체에 용해됐을 때, 녹았을 때 발생되는 열을 용해열이라고 하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연소열은 어떤 물질이 완전히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말한다. 그렇죠? 산화되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해요? 바로 연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바로 연소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다음 18번. 1g의 물체를 1도씨만큼 온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는 것은, 이걸 무엇이라고요?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만큼 상승하는 데 필요한 열량, 이것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하는 거죠. 비열.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9번. 점화원의 형태별 구분 중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전기적 점화원, 기계적 점화원, 화학적 점화원 중에서 지금 화학적 점화원을 지금 찾는 거예요. 자, 1번의 연소열, 2번의 용해열, 3번의 분해열. 이 세 가지는 전부 뭐예요? 화학적 점화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4번의 아크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아크열. 아크열은 바로 전기적 점화원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0번. 다음 중 증기압의 단위가 아닌 것은? 자, 증기압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압력이죠. 압력. 그래서 압력의 단위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 그래서 1번에 mHg, 수은주. 맞죠? 압력의 단위 맞고요. 2번, 킬로파스칼. 이것도 압력 단위 맞죠? 3번,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압력 단위 맞죠? 1, 2, 3번은 다 증기압의 단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칼로리 퍼 도시,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위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1번. 물질의 증기 비중을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이 문제는 증기 비중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증기 비중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하는 거예요. 분자량.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9라는 값이 뭐예요? 29라는 값이 이게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라고 했죠? 공기의 평균 분자량. 이거를 뭐 정확히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28.84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반올림해서 한 29로 이렇게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증기 비중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이에요. 공식.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2번. 인화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데웠을 때 연소하는 최저 온도라고 했어요. 1번.
인화점은 공기 중에서 액체를 가열하는 경우 액체 표면에서 증기가 발생하여 점화원에서 착화하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 그죠? 점화원을 댔을 때 연소하는 최저 온도 맞고요. 2번, 인화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성냥불을 접근해도 착화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 온도이기 때문에 인화점이 되지 않으면 점화원을 가까이 대도 어때요? 불이 붙지 않는다고요. 그죠? 최저 온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3번, 인화점 이상 가열하면 증기를 발생하여 성냥불이 접근하면 착화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화점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다음 4번. 인화점은 보통 연소점 이상 발화점 이하의 온도이다. 잘못되었죠? 자, 이거 그 크기 잘 비교하셔야 돼요. 22번이죠? 자,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의 온도의 크기. 그래서 제일 낮은 온도가 뭐냐? 제일 낮은 온도가 인화점이에요. 인화점. 인화점이 제일 낮은 온도고요. 그 다음에가 바로 연소점이죠. 연소점. 그래서 이 연소점이라고 하는 온도가 인화점보다 한 5에서 10도 정도 높아요. 연소점이. 그리고 발화점이 가장 높죠. 왜냐하면 발화점 같은 경우는 점화원 없이 스스로 타기 때문에 발화점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이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3번. 상태의 변화 없이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해진 열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거 두 가지 정도 좀 잘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현열. 자, 현열이라는 것과 잠열이라는 게 나와요. 잠열. 우리 잠열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증발 잠열이다. 뭐 융해 잠열이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일단 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열은 물질의 상태는 변화가 없어요. 상태에는 변화가 없고 온도만 변하는 거예요. 온도만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죠, 물을 0도씨에서 50도까지 올렸다. 그러면 50도까지 올린다고 해서 물이 수증기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0도에서 50도까지 올려도 물질의 상태는 그대로 액체 상태라고요. 물질의 상태는 안 변하지만 온도는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바로 뭐라고요? 현열. 현열이고요. 그럼 잠열은 그 반대예요, 반대. 잠열은 물질의 상태는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온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잠열이죠. 대표적인 게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가 되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도씨에서 계속 물이 끓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변화가 없고요. 그 상태만 변하잖아요. 물에서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잠열. 잠열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상태의 변화 없이 물질의 온도만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다? 바로 현열이다. 그죠? 현열 답은 1번입니다. 1번. 다음 24번. 질소의 증기 비중은 약 얼마인가? 자, 증기 비중 물어봤죠. 증기 비중. 자, 우리가 증기 비중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분자량을 먼저 아셔야 돼요. 분자량.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질소의 증기 비중 물어봤죠? 그러면 질소의 분자량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질소의 분자식이 뭐냐? 질소는 분자식이 N2죠. 그죠? N2죠. 그럼 질소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질소의 분자량. 자, 이 질소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질소의 원자량 14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14예요. 자, 두 개 있죠? 14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질소의 분자량은 28이에요. 28. 그러면 자, 증기 비중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분의 분자량으로 구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질소의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28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0.97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질소의 증기 비중이 0.97이라는 것은 질소는
공기보다 뭐하다? 가볍다라는 거죠. 그쵸? 가벼워요.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고요. 답 25번. 같은 부피를 갖는 기준 물질과의 질량비를 무엇이라는가? 이건 뭐에 대한 정의예요? 바로 비중에 대한 정의죠. 비중. 그래서 같은 부피를 갖는 기준 물질과의 무슨 비? 질량의 비. 이것을 비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다음 26번. 1BTU는 몇 칼로리인가? 1BTU. 26번. 1BTU. 자, 여기서 BTU가 뭐예요? BTU? BTU는 British Thermal Unit.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에서 사용하는 열량의 단위예요. 그래서 1BTU가 대략적으로 몇 칼로리냐? 암기하시면 되겠죠. 252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252칼로리.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7번. 0도씨의 얼음 1g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되려면 몇 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가? 단 0도씨의 얼음의 융의 열은 g당 80칼로리고 100도씨의 물의 증발 잠열은 g당 539칼로리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는 일단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은 1g의 얼음을 자,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 이거 암기하셔도 돼요. 몇 칼로리냐면은 719칼로리예요. 이거를 그냥 암기하셔도 되는데, 자, 이게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돼요. 자, 얼음을 수증기로 만든대요. 그러면 얼음은 고체죠. 수증기는 기체죠. 그쵸?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액체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했다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보세요. 1g의 얼음을 먼저 녹여서, 그죠? 녹여서 뭘로 만들어야 돼요? 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얼음의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0도죠? 0도. 그러면은 얼음은 언제 녹아요? 몇 도씨에서 녹아요? 0도씨에서 녹아요. 그쵸? 이미 어느 점에 도달했어요. 이미 초기에.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얼음에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자, 현열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현이 필요 없는 거죠.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얼음이 물로 되는데 필요한 열량. 뭐만 필요한 거죠? 잠열. 잠열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Q1은 자, 문제 나왔죠? 융의 열은 g당 80칼로리예요. 80칼로리. 얼마예요? 지금 질량이 1g이니까 1g 곱하기 80칼로리 per gram. 그쵸? 그럼 얼마죠? 80칼로리. 이거예요. 얼음을 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라고요? 80칼로리라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물로 만들었어요. 그럼 1g의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1g의 물이 끓으려면은 몇 도까지 올려야 돼요? 100도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0도씨의 물을 100도씨까지 올려야 돼요. 일단 올려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바로 현열이 작용하는 거죠? 그죠? 아직 물에서 물로 가는 거잖아요. 상태가 안 변했잖아요. 그럼 이걸 Q2라고 해요. Q2는 CMT. 이건 현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CMT.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이니까 물의 비열은 1이죠. 질량 1g이죠. 온도는 0도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갔으니까 100도죠. 온도 차가. 그거 얼마예요? 100칼로리. 그죠? 100칼로리.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물이 끓는 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100도씨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물이 끓겠죠. 그죠? 그래서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잠열. 잠열인 거죠, 잠열. 무슨 잠열? 증발 잠열 또는 기화 잠열. 얼마예요? 이것을 Q3라고 놓으면 1g이죠. 1g인데 증발 잠열이 g당 539칼로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539칼로리.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80, 100, 539 다 더해주면 719가 나온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1g의 얼음, 0도씨 1g의 얼음을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 몇 칼로리다? 719칼로리다. 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하시면 돼요. 그 다음 28번 화씨 95도를 켈빈 온도로 나타내면 약 몇 켈빈인가? 자, 이것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28번 문제에서는 자, 보시면 화씨. 자, 화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꾼대요. 절대 온도. 자, 그럼 보세요. 이 절대 온도는 어떤 온도 체계랑 똑같다고 했어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체계와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해준다고 했죠? 얼마? 273도를 더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절대 온도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셔야 돼요? 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화씨 온도가 지금 몇 도래요? 화씨 온도가 지금 95래요. 95도. 이것을 섭씨 온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섭씨 온도는 9분의 5 곱하기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입니다. 이거예요. 이 공식. 그죠? 근데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화씨 온도는 얼마예요?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였잖아요. 그렇죠? 이 공식을 바꾼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식은 같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암기하셔가지고 식을 변형시키면 이 공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대입해볼게요. 자, 이제 얼마예요? 그럼 9분의 5에다가 9분의 5 곱하기 지금 화씨 온도가 95 파렌하이트잖아요. 95 마이너스 32 여기에다가 몇 도를 더하라고요? 273을 더해주라고요. 왜? 절대 온도로 지금 나타내야 되니까 273을 별도로 더해주세요. 그러면 자, 얼마가 나오냐? 바로 308 정도가 나옵니다. 단위는 켈빈. 그죠? 이렇게 해서 네,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문제 풀이는 자,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